나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미소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을 위해 끓였어, 미나. 몸이 안 좋다던데 그 말과 함께 뜨거운 국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남편 준호가 문 밖으로 나서며 말했다. 오늘은 늦을 거야. 잘 자.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돌처럼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국은 독이었다. 아니, 독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끝장낼 무언가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소리가 아니었다.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빗물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차갑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결혼한 지 5년 만에 얻은 이 집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준호와의 결혼은 로맨틱한 드라마 같았다. 대학 시절 만난 사랑, 그의 부유한 집안,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영.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가짜였다. 나는 국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표면에 떠있는 기름방울이 내 눈물을 비추었다. 이 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상징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용했다. 그는 그냥 도망쳤다. 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더듬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준호야, 왜 나한테?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국에 떨어졌다.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아니, 복수는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싹트고 있던 씨앗이었다. 결혼 전부터 느꼈던 그 불편함, 시어머니의 시선, 준호의 변명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가서 누웠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약인지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무거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이 도시에서 나는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이 무기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야, 일어났어. 어제 국 맛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다. 나는 이를 갈았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내 목소리도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 이 가면을 쓰고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준호는 밤늦게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했다. 미안, 회사 일로. 그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오빠. 피곤할 텐데 쉬어. 그의 등을 토닥이며 나는 그의 핸드폰을 슬쩍 훔쳐보았다. 잠자리에 들자마자 나는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 오늘도 잘 됐어? 그녀가 의심 안 하네.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메시지는 무슨 뜻일까? 그녀는 나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준호야, 걱정 마. 그 일은 이미 끝났어. 미나는 그냥 우리 집안의 희생양일 뿐이야. 희생양.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웃고 있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엄마, 고마워.
아버지의 그 실수는 이제 묻혔어. 미나가 대신 떠맡았으니까. 아버지. 준호의 아버지, 재벌가의 회장님. 작년 회사의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왜 갑자기 용의자로 몰렸던가? 그때 준호는 나를 변호했다. 미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도 연극이었다. 시어머니가 준호의 아버지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우연히 그 서류를 만진 적이 있었다. 그걸 이용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간 거다. 재판에서 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내 명예는 실추되었고 직장은 잃었다. 모든 게 그들의 계획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고 그날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메일, 은행 기록, 회사 서류.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들의 그림자는 따라다녔다. 이제 내가 그 그림자를 쫓을 차례였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를 속였다.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실래요? 그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나는 의사에게 속삭였다. 이 국재료를 검사해 주세요. 독성 물질이 있을지도 몰라요. 의사의 눈이 커졌다. 검사 결과는 곧 나왔다. 국에는 아편성 진정제가 들어있었다.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넣은 흔적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청천벽력이었다. 이게 무슨... 내가 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물들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늦게 왔다. 미나야,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나는 웃었다. 아니,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의 핸드폰을 다시 훔쳐보았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다. 엄마, 미나가 병원 갔대. 의심할지도 몰라. 빨리 처리해야 해, 처리? 나를 죽이라는 뜻인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복수의 첫걸음으로 나는 익명으로 경찰에 팁을 보냈다. 재벌가 횡령 사건 재수사 필요. 희생양은 며느리,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뉴스가 터졌다. 옛 횡령 사건, 새로운 증언 등장,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오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집안 공기가 변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말투는 차가워졌다. 미나야, 요즘 뉴스 봤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더러운 건 너희 집안이지. 준호는 출장이라고 핑계대고 집을 비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출장 가방을 뒤졌다. 비행기 티켓, 캐나다행. 그리고 편지 한 장, 엄마, 미안해. 이젠 나 혼자 살게. 미나는 그냥 버려둬. 나를 쓰레기처럼. 그 편지가 내 마지막 끈을 끊었다. 나는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들의 모든 걸 빼앗아야 했다. 돈, 명예, 가족. 먼저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회사에서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 지은이. 카페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미나 언니, 그때도 이상했어. 서류가 조작된 것 같았어. 그녀가 건넨 USB에 증거가 들어있었다. 횡령 서류의 원본, 시어머니의 서명. 이걸로 언니를 도울게. 나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하지만 위험해. 조심해. 그 USB를 들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강남의 사무실, 비싼 양복 차림의 남자. 이건 중범죄예요. 재벌을 건드리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 그의 경고가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럼 더 해야죠. 그들이 나한테 한 짓처럼.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야, 준호가 연락 왔어. 내가 뭔가 꾸미고 있대.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태연하게 웃었다. 꾸미다니요. 제가 왜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실수였어. 준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 애가 내 자리를 대신할 거야? 다른 여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호 이외에도? 그게 또 다른 비밀인가?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사랑해, 혜린아. 곧 만나자, 혜린. 그의 대학 후배. 그 이름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신의 층이 하나 더 쌓였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준호의 아버지 사건을 덮은 대가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발버둥이야? 얌전히 있어? 대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 그 대가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강요한 거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요. 웃기지 마. 내가 가난뱅이 집안 딸이라서 우리 돈에 눈이 멀었잖아. 오 가난. 맞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여자였다. 준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의 집안에 합류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다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혜린을 만났다. SNS로 추적한 그녀의 카페. 누나. 미나 누나,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준호 오빠 이야기 좀 해줄래? 솔직하게. 혜린은 떨었다. 누나, 오빠가 나한테도 속였어. 시어머니가 시켰대. 나를 이용해 누나를 쫓아내려고. 또 시어머니?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우리는 함께 울었다. 동맹이 생겼다. 혜린은 준호의 비밀을 더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의 횡령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뇌물, 살인 은폐. 10년 전 경쟁회장 암살 미수 사건. 그걸 덮기 위해 내가 희생된 거였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살인. 그 집안은 괴물이었다. 혜린과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준호를 유인하고 나는 증거를 모은다. 경찰에 제보한 TV 효과를 봤다. 조사관이 집에 왔다. 박준호 씨의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해졌다. 무슨 오해예요. 하지만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준호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바로. 미나, 이게 내 짓이야. 그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멈췄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너도 끝장이야. 이 끝장. 이미 끝났어. 너 때문에.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호텔로. 거기서 혜린과 만나 복수를 다듬었다. 누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연락 왔어. 준호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도망. 그들은 아직 모른다. 우리가 이미 그물을 쳤다는 걸? 호텔방에서 나는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서울의 심장. 하지만 내 가슴은 텅 비었다. 혜린은 잠들었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다. 횡령 서류, 외물 증언, 살인 미수 기록. 변호사가 보낸 파일에 따르면
준호의 아버지는 10년 전 경쟁자를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시어머니가 증인을 매수했다. 그 증인 중 하나가 나의 옛 상사였다. 그가 죽은 건 우연이 아니었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 이 비밀이 내 인생을 망쳤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나를 압박했다. 내가 그 서류 봤잖아. 입 다물고 있으면 결혼시켜줄게. 나는 사랑 때문에, 아니 어리석음 때문에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내 가족은 나를 버렸다. 돈에 눈먼 딸이라고. 이제 그 모든 걸 되갚아야 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재벌 박씨 가문, 과거 뇌물 스캔들 재조명 주식은 폭락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미나야,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야, 애 가족. 웃기지 마.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익명 게시판에 증거를 올렸다. DC 인사이드, 그곳에서 진실은 빨리 퍼진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와, 이게 진짜야. 며느리가 피해자였어? 시어머니 미쳤네. 드라마 같아. 준호가 호텔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다. 미나. 문 열어. 나는 열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아버지 심장마비로 입원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좋아. 그게 시작이야. 그는 나를 벽으로 밀쳤다. 왜?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왜? 내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내 어머니가 나를 도구로 죽이려 했으니까?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나 혜린이랑은 실수였어. 엄마가 시켰어. 너를 쫓아내려고 의실수. 그 단어가 역겹다. 준호야, 너는 항상 엄마 말을 따랐지? 개처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와줘. 돈 줄게. 이혼해도 돼, 우돈.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냐? 나는 문을 가리켰다. 나가. 다음엔 경찰이 올 거야? 그가 가자. 나는 울었다.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 증오였다. 혜린이 깨어났다. 누나, 괜찮아. 우리는 안겼다. 그녀의 이야기대로 시어머니는 그녀를 이용했다. 준호를 꼬드겨 미나를 미워하게 만들라고 혜린은 순진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기였다. 계획의 다음 단계.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KBS의 유명 기자, 박민준. 박 기자님, 박씨 가문 스캔들 소재 있어요.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나는 USB를 건넸다. 그의 눈이 빛났다. 이건 대박이야. 방송알게 하지만 그는 경고했다. 위험해. 그 집안은 마피아 같아. 방송 당일 나는 TV를 봤다. 오늘 특종. 재벌 박씨 살인 은폐 의혹 화면에 시어머니의 사진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부정했다. 모두 오해야? 우리 며느리가. 미쳤어, 미쳤어. 그 말에 시청자들이 분노했다. SNS가 들끓었다. 박씨 가문 추락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 준호의 전화가 왔다. 미나, 내가 한 짓 다 알아.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자살. 나는 멈칫했다. 복수였는데 왜 가슴이 아픈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호흡기. 준호가 울고 있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 너한테. 나는 다가갔다. 어머니, 그녀의 눈이 떠졌다. 미나야. 왜 우리를 이유해? 내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준호의 아버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보호한 거야, 보호. 살인자를. 그 순간 티스트가 왔다. 시어머니의 속삭임. 실은 내가 그 증인 서류를 훔친 게 아니야. 내가 준호에게 시켰어.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호. 그는 나와 함께? 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나. 엄마 혼자 한 짓이야. 누굴 믿어야 할까? 병원 복도에서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혜린의 전화. 누나, 준호가 나한테 왔어. 도망치자고, 도망. 그는 아직 포기 안 했어. 시어머니의 자살 시도는 가짜였다. 아니, 시도긴 했지만 연극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녀는 약을 과다 복용했지만 치명량이 아니었다. 주목을 끌려 한 거였다. 뉴스가 또 터졌다. 박씨 가문, 자살 위장 의혹 주가는 더 떨어졌다. 집안은 파탄 났다. 나는 혜린과 함께 강원도로 피신했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계획을 재정비했다. 누나, 이제 끝내자. 준호를 끌어들여 그녀의 눈에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준호에게 연락했다. 오빠, 만나자. 마지막으로 그는 왔다. 속초의 모텔.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미나, 제발. 용서해. 엄마가 다 잘못이야. 용서. 그 단어가 웃기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고백. 대학 때부터 엄마가 날 통제했어.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더 심해졌어. 너를 사랑했지만 엄마의 꼭두각시가 됐어. 사랑. 그게 사랑이냐? 나는 칼을 꺼냈다. 아니, 진짜 칼이 아니었다. 녹음기였다. 이 모든 걸 녹음했어. 경찰에 보낼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악마야, 악마. 내 어머니가 악마다. 그는 달려들었다. 싸움이 벌어졌다. 혜린이 들어와 그를 제지했다. 오빠, 그만. 우리도 피해자야. 준호는 무너졌다. 혜린아. 미안해. 너도 이용했어. 그 순간 진실이 터졌다. 혜린은 그의 이복 누나였다. 시어머니의 사생아. 엄마가 나를 버렸어. 준호 오빠를 이용해 복수하려 했어? 이 트위스트에 나는 충격받았다. 혜린의 복수. 그녀가 나를 이용한 건가? 누나, 믿어. 나 진심이야.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건가? 나. 아니면 모두를 파괴하는 독. 서울로 돌아오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미나 씨, 출두하세요. 공모 혐의 이 공모. 시어머니의 주장. 내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조작된 서류. 준호가 한 짓이었다. 그는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변호사가 왔다. 미나 씨, 싸워야 해요. 하지만 당신 과거 기록이 불리해요.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증언대에 섰다. 미나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그녀가 서류를 훔쳤어요. 거짓말. 하지만 증인들이 그녀 편이었다. 매수된 사람들. 준호는 증언을 거부했다. 모르겠어요. 그의 눈은 비쳤다. 배신의 연속. 나는 증언했다.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독을 먹이려 했고 살인 은폐를 도왔어요. 법정은 술렁였다. 배심원들의 눈빛이 갈렸다. 누가 진실일까? 혜린이 증인으로 불려왔다. 저는 박씨 가문의 피해자예요.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시어머니의 딸. 법정은 아수라장.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진짜로. 심장마비. 병원으로 실려갔다. 재판은 연기.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이 복수가 정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준호가 감방에서 나를 만났다. 미나,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내 탓이야.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내 탓이지. 내가 엄마를 따랐으니까 그는 울었다.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시어머니의 침대 옆 그녀는 깨어났다. 미나야. 왜 안 끝내? 날 죽여. 나는 칼을. 아니, 주사기를 들었다. 아니, 약병이었다. 어머니, 이게 당신이 준 독이에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죽여. 제발 오. 하지만 나는 버렸다. 아니요. 살아서 고통받아요. 복수의 고조. 하지만 나는 지쳤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증언이 쏟아졌다. 옛 직원들, 매수된 증인들이 무너졌다. 박씨 가문이 돈으로 입을 막았어요. 혜린의 DNA가 결정타.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준호는 구속. 나는 무죄. 하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집은 텅 비었고 가족은 사라졌다. SNS는 나를 영웅으로, 악마로 불렀다. 며느리의 복수, 정의인가 복수극인가, 댓글 전쟁. 일부는 박씨 가문 파멸당의 마땅시라고, 다른 일부는 가족을 무너뜨린 여자, 가증기라고. 나는 그 논쟁 속에 갇혔다. 트위스트가 왔다. 시어머니의 유언장. 병상에서 쓴 것, 미나에게 모든 재산을. 그녀가 우리를 구했으니까 구했어? 그녀의 속마음. 나를 이용해 집안을 정화하려 한 거였다. 준호의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녀. 나를 통해 복수한 거? 준호의 편지. 감옥에서. 미나, 엄마의 계획이었어. 너를 희생양으로 삼아 아버지를 무너뜨리려 했어? 나는 막지 못했어. 사랑했지만 두려웠어. 사랑과 두려움. 그게 그의 변명. 나는 재산을 포기했다. 기부. 이 돈은 더러워.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요. 플래시가 터졌다. 혜린이 옆에 섰다. 누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준호의 자살. 감옥에서. 미나, 미안.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나를 구한 걸까? 파괴한 걸까? 시어머니는 회복됐다. 병원에서 나를 봤다. 미나야. 고마워. 이제 자유야, 자유. 그녀의 눈에 미소가. 진짜 미소.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국 한 그릇을 끓였다. 당신을 위해 혼자서. 모든 게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내 선택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논쟁은 계속될 터우. 누가 옳았을까? 나. 그들. 아니면 운명.